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죠.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에서 함께 발동된 건 지난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1년 3개월 만입니다. 보통 시장이 급등하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장밋빛 해석이 붙고요. 급락하면 이제 끝인가 하는 비관이 쏟아집니다. 늘 사후 해석적인 측면이 있죠. 어쨌든 오늘 장 초반에 종합주가지수가 5, 6% 급락했기 때문에 왜 시장이 빠졌는지 하락 배경 정도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잠깐 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4.7% 급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랑 거의 궤가 비슷하죠. 지금 낙폭을 만회하면서 2.8% 마이너스권, 코스피는 이보다 낙폭이 더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시장의 충격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건데요. 간밤 미국부터 봐야겠죠. 자, 미증시는 AI와 이제 관련된 테마주를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고평가 논란으로 주가는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자 좋은 실적에도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안 오르려나? 상승장의 끝인가 하는 AI 거품론이 다시 시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시장의 공포감은 유명 인사들의 경고에서부터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쌓아놓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현재 주식시장이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에 투자 안 하고 현금 가지고 있나? 라는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금융사 CEO들이 증시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 CEO가 매크로 급변이 아니더라도 곧 10%에서 15%, 20%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AI 기대가 너무 높다면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CEO들의 발언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반복돼 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하고 엔비디아 하락에 대거 베팅했다는 점도 보도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팔란티어 하락 베팅이고요. 요 초록색이 엔비디아 하락 베팅입니다. 근데 사실 1분기 이 포지션 공개 때도 엔비디아와 알리바바의 숏 포지션이 있었고요. 이번 내용도 9월 30일까지의 포지션이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팅을 해놓고 아마 올해 큰 손실을 내고 있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결국 현재 기술주 경계 심리가 겹치면서 이런 것들이 하락의 요인으로 지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의 악재를 좀 찾아볼까요? 미국 현지 시간 2일에 방영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최첨단 칩의 중국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간밤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같은 기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걸 텐데 지난주 엔비디아 26만 개 이상의 블랙웰 칩을 한국 정부와 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것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브리핑해드린 대로 어제자 SK하이닉스 투자 주의 종목 지정도 매물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주의 지정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넘어갈 이슈이긴 한데요.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이를 조금 더 크게 받아들였었는지 어제 외신에서는 좀 부정적인 기사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시가총액 400조 원이나 되는 종목의 거래 중지 가능성만으로도 대규모 자금이 묶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실제 거래 중지 가능성은 낮지만 주가 과열이라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매물이 강하게 나온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시장을 끌어온 재료가 소멸되었다기보다는 거칠게 오른 후에 매물 소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인데 환율은 확실히 좀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정리해뒀던 내용인데요.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결국 외환 보유액을 활용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투자 자금이 외환 보유액에서 빠져나가는 만큼 시차를 두고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내년 평균 환율을 적정
지정선인 1,330원보다 100원가량 높은 1,440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런 환율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 시장이 급등해서 이 정도면 수익을 챙겨야 한다고 판단을 한 건지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어제 약 2조 2천억 원대의 코스피 이쪽에서만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4월 7일 트럼프 상호관세발 증시 급락 당시 이후 최대 순매도 금액입니다. 2000년 이후로 보면 역대 지금 5위인데요.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대해서 하방 베팅을 시작하는 건지는 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다만 과거 강세장을 이어갈 때도 현재처럼 중간중간 단기 조정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프 함께 보실까요? 현재가 이제 앞에 노란 선인데요. 2025년 4월부터 상승해 왔습니다. 이때부터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한 200일 정도 된 시점인데 과거에 2년에서 3년 동안 강세장이 이어진 적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다른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부근에서 정확히 딱 이쯤 단기 조정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오늘의 조정으로 이번 상승장이 막을 내릴지 아니면 이렇게 과거처럼 다시 한번 이후 크게 달리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이 대세 상승 국면이라 할지라도 오늘과 같은 조정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수치로 조금 더 보기 쉽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과거 2, 3년 지속된 강세장 중에서 200일 부근의 조정 기간과 조정 폭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정의 기간은 약 한 50일 정도가 되죠. 그리고 조정의 폭은 10%에서 한 20% 정도였습니다. KB증권에서 이런 과거 경험칙으로 본다면 이번 조정은 12월 중순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2월 초 중순부터는 다시 강세장이 재개될 것에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전략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은 현재 주가 수준을 넘어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자리에 옮겨서 이슈 진단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